네, 안녕하세요. 옥포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6,300을 뚫었다가 약간 조정받아서요. 6,200 정도의 장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무려 7조 이상을 매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았어요. 네, 바로 개인들이 6조 이상을 매수하면서 가격을 방어했죠.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코인 갖고 계신 분들 희망을 가지고 들어보시고요.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참고사항으로 나가지 마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뉴스나 스마트폰 주식 어플 보시면서 좀 남몰래 깊은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연일 경제 뉴스에서는 막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을 돌파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 비트코인 계좌나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면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해지죠. 그렇죠. 남들은 다 둥복사하고 있는데 나만이 거대한 잔치에서 소외된 건가?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강렬한 상대적 박탈감. 아마 코인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최근에 뼛속 깊이 느끼셨을 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나만 빼고 시장이 오를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이니까요. 네, 진짜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항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그 답답함과 박탈감을 짜릿한 희망으로 바꿔줄 거대한 자본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캐피털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핵심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TV의 오포 가디언에서 제공한 2026년 2월 27일자 리포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는 리포트죠. 맞아요.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표면적 포인트로는 63.14포인트 하락한 6,244.13으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평온하죠. 그러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코스피 6천선 엄청 튼튼하네. 지수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폭락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 자체는 정말 잘 버틴 게 팩트거든요. 네, 하지만 그 내면을 까보면 한국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이 터졌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하락이라는 숫자는 겉보기엔 정말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의 데이터 흐름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이요? 네. 오늘 정규장 6시간 30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진 순매도 물량이 무려 7조 356억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단 하루, 그것도 장중 6시간 반 만에 7조 원을 팔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과거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체감이 확 오실 텐데요. 네, 비교해 주시죠. 과거 한국 증시 역사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워서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던 역대급 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달 내내 팔았던 누적 금액의 최대치가 13조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13조요? 네.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단 6시간 반 만에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엑소더스를 했다. 이건 통계적으로 완벽한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입니다. 와, 한 달 동안 13조를 판 게 역대 최고치였는데 하루 만에 7조 원을 던졌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엄청난 규모죠.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니, 외국인이 하루에 7조 원어치 덤프 트럭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고작 1%밖에 안 떨어질 수 있지? 하고요. 그게 바로 오늘 시장의 가장 기형적이면서도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누군가 그 거대한 매도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6조 2,230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외국인이 던진 7조 원이라는 거대한 물량을 개인이 온몸으로, 진짜 맨몸으로 다 받아낸 셈이죠. 이거 약간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댐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개인들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 물을 전부 막아낸 격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수를 방어해낸 개인들의 매수세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짐을 싸서 도망치듯 팔아치운 걸까요? 시장에 무슨 큰 악재라도 터진 겁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시스템의 위기나 거시경제의 붕괴 같은 치명적인 악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악재가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두 가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9원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9.7원을 기록했죠. 아, 환율이 1440원 선을 위협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환자손 방어부터 생각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려운 단어 빼고 쉽게 설명하자면 코스피 지수가 아무리 6200선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달러로 환전해서 고향으로 가져갈 때 결국 원화가 똥값이 되니까 손해를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환차손이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자체의 수익률만큼이나 환율 방어가 절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의 압도적인 주식 수익을 온전히 달러로 챙겨서 나가자. 이런 비상벨이 울린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 문제였습니다. 특히 AI 섹터의 고평가 부담이 컸죠. 사실 최근 코스피 6천 돌파의 1등 공신이 AI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잖아요. 네,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21배까지 치솟았습니다. 21배요? 보통 신흥국 시장 평균 PER을 17배 수준으로 보거든요. 한국 증시가 그걸 훌쩍 넘어선 상태였던 겁니다. 꽤 고평가된 구간이었네요. 네, 때마침 전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딱 나타나니까 외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계적인 바스켓 매도를 한 겁니다. 바스켓 매도라면 묶음 팔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차익을 실현한 거죠. 오포가디안 리포트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그동안 랠리를 주도했던 SK스퀘어가 마이너스 5.01%,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46% 빠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어요. 반면에 다른 섹터는 흐름이 좀 달랐죠. 네, 반면에 현대차는 무려 10.67% 급등했고 조선이나 원전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셀코리아를 한 게 아니라 강력한 증거죠. 아, 한국 경제 자체를 버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과열 상태였던 AI와 반도체 섹터에서 엑시트를 하고 덜 오른 가치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아주 영리한 차익 실현이자 섹터 간 자본 이동이었네요. 네, 스마트머니의 아주 전형적인 움직임이죠. 외국인들 정말 철저하고 냉정합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 환율 핑계 삼아 깔끔하게 털고 나간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개인들이 6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온 몸으로 받아냈죠. 그런데 과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과거의 스마트 개미들과 지금의 추격 매수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하게 시장을 읽었어요. 코스피가 3,300선을 찍었던 2021년이나 4,000선을 돌파했던 2024년 랠리 당시를 돌아보면요. 그때는 분위기가 달랐죠. 오히려 그때 개인들은 고점에서 수조 원씩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차분하게 현금을 챙겼거든요. 그야말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영리한 스마트 개미들이었죠.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6,200이라는 이 초고점에서 무려 6조 원을 쏟아부으며 아주 공격적인 추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변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포모.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 심리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코스피가 5천에서 6천으로 브레이크 없이 수직 상승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대기 자금들이 극도의 조바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막 나 이번에 코스피 들어가서 차 바꿨어. 지평수 넓혔어.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나만 코인 들고 있다가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뒤늦게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쫓기듯 들어온 자금들은 시장의 조정을 건전한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군요. 네, 외국인이 7조를 팔아치우며 나가는 시그널을 보고 와, 드디어 코스피가 1% 할인한다. 지금 안 사면 또 버스 놓친다. 이런 식의 맹목적인 저가 매수 기회로 오판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머니의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포모의 결과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른바 비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투 규모가 지금 심상치 않죠? 네, 지금 주식시장 주대늘 맴도는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10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아찔한 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신용융자 잔고가 31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죠. 31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시한폭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31조 원이라는 빚의 규모는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그냥 횡보만 해도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 31조 원은 현재 코스피 시장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요. 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외국인 매도세의 지수가 추가로 조금 더 밀리거나 아주 지루한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곧바로 담보 비율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담보 비율이 깨지면 증권사에서 가차없이 반대 매매를 실행해버리죠.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네, 얄짤없죠. 누군가의 주식이 반대 매매로 시장에 막 쏟아지면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투자자의 계좌와 담보 비율을 깨트려서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를 부르죠. 청산의 도미노 현상이네요. 네, 6천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형성된 31조 원의 레버리지는 시장이 진짜 조금만 기침을 해도 중증을 앓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연쇄 청산의 공포.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으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코스피가 고점에서 위태로운 건 알겠어. 비투도 위험하지. 근데 그게 내 비트코인, 내 알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포 가디언 리포트의 핵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제시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이 자본의 거시적인 이동 경로, 즉 자본 이동에 있습니다. 네. 한번 가정해보죠. 코스피가 단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길고 지루한 박스권 조정 장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횡보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미 차익을 챙겨서 떠났고 남은 건 빚에 쫓기는 개인들 뿐입니다. 증시는 변동성도 없고 재미가 없어졌죠. 왜 향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아유, 주식 위험하니까 맘 편하게 연 3% 이자 주는 은행 예금이나 가입해야겠다 하고 돌아갈까요? 절대 안 가죠. 안 갑니다. 이미 초고위험 고수익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서 코스피 6천 시대의 그 짜릿한 수익률을 맛본 호랑이들입니다. 호랑이가 풀 뜯어 먹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번 도파민이 터진 자본은 이자가 찔끔 나오는 얌전한 은행 통장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변동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되어 있죠. 네, 자본은 늘 수익률을 좇아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니까요. 네. 주식시장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유동성 자금들이 향할 다음 목적지는 논리적으로 24시간 거래되고 변동성이 살아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별로 없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풍선 효과, 즉 스필오버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꽉 누르면 잉여 유동성이 갈 곳을 찾아 다른 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도 유동성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전환 기대감이 시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몇 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 6만 9천 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3,56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시가총액 1조 3,560억 달러면 전 세계 은, 실버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은이랑 맞먹는다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소수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금으로 부상한 겁니다. 개체제로서의 매력이 확실하네요.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이런 거대한 자본 이동의 폭발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과거 코인 시장이 이른바 불장이 왔을 때 엄청난 수치가 기록된 적이 있죠. 네,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 대금을 보면 알 수 있죠. 무려 하루에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코인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훨씬 더 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유동성이었죠. 주식 시장에 막혀 갈꼬지른 돈이 코인 시장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쏟아져 들어갔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코인 시장 특유의 아주 결정적이고 강력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 유명한 현상. 네, 투자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자본 이동이 시작될 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김치 프리미엄 하면 단순히 한국 개미들이 많이 사서 해외보다 코인이 비싸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매우 엄격한 외국환 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규제가 강하죠. 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싼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가져와 비싸게 파는 재정 거래, 즉 차익 거래가 사실상 꽉 막혀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차익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걸 막아놨군요. 그렇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쳐진 닫힌 생태계, 일종의 온실이나 갈라파고스 같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코인 공급을 유연하게 팍팍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의 시세는 철저하게 한국 내부의 유동성, 즉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코스피 횡보장에 지쳐버린 수십조 원의 자금이 코인 거래소로 밀려 들어와서 서로 코인을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는 안 들어오는데 안에서만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글로벌 시세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한국 거래소의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김치 프리미엄 폭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 청취자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대략 5에서 7%대 수준을 얌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조용하죠. 만약 앞서 우리가 분석한 코스피 주변의 유동성 108조 원 중 일부가 유동성 쏠림 현상으로 코인판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이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10% 이상으로 훌쩍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불장 사이클에서도 확인했듯이 김치 프리미엄의 폭등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국내 유동성 폭발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코스피의 단기 조정과 횡보가 오히려 국내 코인 거래소, 특히 시총이 가벼운 알트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불장을 가져다주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충분히 논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근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지인들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스피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셨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돌고 돕니다. 다음 자본 랠리의 주인공 무대는 바로 여러분이 이미 선점하고 계신 코인 시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오포가디언 리포트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객관적인 시그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른바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걸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네, 그 정책의 영향도 컸죠. 하지만 시장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단기 과열에 이른 자본은 수익을 실현하고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본능이니까요. 증시 대기자금 108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유동성이 다음번엔 어느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인가? 이 거대한 이동의 명분을 읽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비트코인 TV 오포가디언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나눈 깊은 대화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표면적으로 고작 1% 하락이라는 수치로 지수 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환차손과 AI 섹터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영리하게 회피하려는 외국인들의 7조 원 역대급 매도 폭탄이 숨어 있었죠. 영리한 차익 실현이었죠. 개인들이 포모 심리로 6조 원 넘게 이 물량을 받아냈지만 31조 원에 달하는 B2 신용융자 잔고는 시장의 변동성을 언제든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코스피의 횡보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거대한 자본 이동을 불러와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죠.
코스피 6200선의 높은 장벽과 박스권의 지루함에 지친 108조 원의 막대한 유동성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완벽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강력한 명분이 형성되었습니다. 명분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닫힌 생태계 특성상 이 유동성이 유입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 또 한 번에 거대한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여러분, 자본시장의 바람 방향은 이제 서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시그널이죠. 투자는 결국 확률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의 시세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대한 자본의 강물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물줄기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네, 큰 그림을 봐야죠. 오늘 우리의 분석이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코스피 6천 돌파라는 화려한 환호성에 취해서 맹목적으로 뛰어들고 있을 때 과연 진정한 부의 기회는 다음 유동성이 흘러갈 길목을 미리 선점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길목을 지켜라. 만약 주식시장 주변을 맴도는 저 108조 원의 자금 중 단 10%, 약 10조 원의 자본만 방향을 들어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와 김치 프리미엄을 자극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는 내일 아침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와, 108조 중 단 10%라. 이거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룬 데이터와 자본 이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투자 포지션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이 환호하는 곳보다는 묵묵히 다음 길목을 선점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편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진한 대화가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박탈감을 내일의 강력한 기대로 싹 바꿔놓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유동성의 파도를 잘 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네, 긴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AI 방송 맞습니다. 네, AI 방송 맞는데 AI가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원고나 내용 제가 다 만들고 관련된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녹음을 한 거죠. 네, 오늘 내용 보시면요.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오늘 외국인들의 큰 매도가 있었다. 근데 외국인들이 쉽게 지금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그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코인 시장에도 유동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코인 시장은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두리가 되어 있는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알트코인들의 알트장이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기존의 알트 부장이 왔을 때 항상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그때 알트들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쇼츠 라이브 방에서 다들 코인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열폭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 방송은 비트코인에 물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리면서 버티고 있는 방송입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형님들은 돈 많이 버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조금이라도 힘내보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냥 웃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제가 꾸며낸 내용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거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할 수 있으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옥보였습니다.